그 국회의원 됐대요. 예, 국회의원 됐던 인간이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우선 그 탄핵 심판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대통령 네. 대면 조사 말입니다. 네. 9일이라는 조사 날짜가 언론에 공개된 거를 문제 삼아서 그 특검이 흘린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신의 위반이란 이유로 무산을 시키셨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탄핵 그 헌법 심판에 제가 대리인이지. 예, 예. 그 특검 수사에 제가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유권적인 말씀을 해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사인데 이제 비공개라는 건 물론 지켜져야 하지만 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또 대면 조사 후에 그 결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자, 첫 번째 질문이 원래 오늘이 박근혜를 특검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이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누구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언론에 누군가 흘렸다라는 주장을 피면서 오늘 이제 대면 조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근데 얘가 대답을 했어, 안 했어? 지금 첫 번째 대답이 자기는 그쪽 변호인이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 뭐라 했냐면 자기는 그쪽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지들도 이게 뭔가 문제 있다는 거 아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박근혜 대면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냐 싶어. 비공개의 핵심이지. 날짜 하나를 국민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산시킬 정도의 이유가 되는가? 좀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원래 뿌리부터 다시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 검찰 특검에 조사를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걸 지금 언론에 설사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 언론에 공개된 걸 가지고 대면 조사 거부를 할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특검 수사에 나가면 안 됐대. 그리고 박근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 말로 특검 조사 받겠다 그랬잖아. 검찰 조사도 받고 필요하면 특검도 받겠다. 라고 얘기한 건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리인들이 박근혜 알기를 홍어조수로 하는 거야. 이렇게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 지네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뭐 받기로 한 게 사고 친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예?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게 공소권이 없음이거든요. 공소권 없음. 아하. 그러면 소멸시효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이 기소권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이 탄핵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 탄핵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의 의미를 갖는 이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응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이 응하지. 자, 여기서 공소권이라는 게 뭐냐면 공판에다 기소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박근혜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불소추 특권.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그러니까 그 형사 범죄, 형법을 위반한 거는 기소할 수 없다는 거야.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게 박근혜 측의 입장이야. 박근혜 측의 입장.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가 나와서 지 입으로 검찰 조사 받겠다. 그 특검 조사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봐요. 특검이 수사한다 그랬어요?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잘 봐봐. 지금 특검이 박근혜한테 수사한다고 그랬어? 조사한다고 그랬어? 잘 생각해봐. 오늘이 특검의 대면 수사예요? 대면 조사예요? 대면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형사소송을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형사소송을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대면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건 박근혜가 피의 사실이 있다.
피의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말이 곧 피의자가 곧 고소가 되냐, 기소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피의자는 뭐냐면 고소되기 전이야. 즉 기소되기 전, 재판에 회부되기 전을 피의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검찰이 재판에 회부를 해서 얘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형법으로 판결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피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특검에서 박근혜를 피고 1호라 그랬어요? 피의자라 그랬어요? 특검의 압수수색의 내용이 피의자야, 피고야, 피의자야. 예, 피의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박근혜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맞아. 그러나 피의자라 그래서 모두 기소하느냐? 기소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형사소송법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기소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중요한 개념. 지금 특검이 하려는 게 대면 수사다, 대면 조사다. 대답해봐. 특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대면 조사예요, 대면 수사예요? 일단 대면 조사죠. 그러면 대면 조사는 수사와 다른 거야. 수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너 기소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하는 게 수사라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라면 이건 대면 조사야. 지금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질문조차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질문조차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박근혜 측에 여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 그리고 그 특검에서 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피고가 아니라. 피고는 뭐냐? 고소했을 때, 그래서 기소가 됐을 때 그때부터 피고가 되는 거야. 재판정에서 불려지는 게 피고야. 그리고 피의자는 범죄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 이걸 피의자라 그래. 피의자,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그걸 피의자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특검에서 피의자라고 불렀다고 헌법을 위반했대. 헌법 어디로 위반했는데? 불소추 특권이라는 건 기소를 못한다는 거지 수사조차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수사도 아니고 조사야. 근데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박근혜가 검찰 조사도 받겠다, 특검 조사도 받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대국민 약속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개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시 이어서 들을게요. 또 말았어야 할 것이다. 예,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제 이 특검만 이루어지지 이렇게 예. 탄핵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이 양쪽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나올 줄은 그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제가 특검의 변호인은 아니지만은 예? 아예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고 그랬던 사안인데 이 특검이 올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탄핵과 연계시킨 이런 정치적 특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예 응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응한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신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응하지 않는 것이. 그럼 지금 이 신의가 위반됐다라고 이야기를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끝까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것을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예. 원래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고 그건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 불소추 생각이시고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예. 이게 지금 탄핵 재판 중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통해서 이제 권한 행사가 정지돼서 파면이 되면 그때 수사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건데 대통령 권한과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예.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수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를 아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탄핵 심판과 이렇게 병행이 되실 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이제 특검 약속을 조사에 하셨다? 응하겠다고 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대통령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아주 쫄러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들떨어지네.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이 모자라네. 그래서 이 조사를 받기로 한 거다. 예, 그게 문제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박근혜가 국민 앞에 조사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특검 변호사도 알겠습니다. 아닌데 그건 자꾸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예, 아니 국민적인 다른 거 관심사기도 물어보시면 하고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지 불수사 특권, 수사도 받지 않을 특권은 아니다라는 그것은- 다른 해석도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네, 그것은 일단 송 법조계에 변호사님 의견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그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죠. 예. 법조계 실무에서는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할 필요가 아니 뭐 없는 법조계에서도 것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나오긴 의견이 하거든요. 없어요. 이 의견이.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법조계에서 즉 법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견 없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검찰도 법조계잖아요. 그죠? 검찰에서도 검찰의 최고 뭐라 그러나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근혜더러 수사를 받아라. 당장 하야하고 수사받아라. 글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다.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학계, 당연히 법학계에서도 이 뭐 헌법학자들과 많은 학자들도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 이견 없이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법조계에서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법조계에서 이견 없이 즉 법조계가 통일돼서 뭐 이 변호사들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모두 통일되게 박근혜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요구한다는 거야? 자, 그런 기사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법조인들이 박근혜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근거 자료를 지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예, 여기까지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네,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법조계가 이견 없이 다른 의견 없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즉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모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 뭐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근거 기사가 있는지 도리어 반대로 사실은 법조계에서 대통령을 수사했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올려주세요. 예. 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생각 예, 가지고 계시고 탄핵 심판 본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예.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그 결론이 나는 것은요. 예. 항상 이 재판의 진행 추이가 어떠냐, 재판의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결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면은 예.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예. 이걸 언제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 어허. 자체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론이 뭐 어느 쪽으로 나냐를 떠나서 그럼요. 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지금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 공백을 예. 이 국정 공백이 철회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 끝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허.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생겼다는 거야. 터무니없이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생겼다는 거야.
최순실과 차은택과 고영태와 온 나라를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이 재벌들에게 삥땅 뜯고 이랬던 박근혜 죄상이 밝혀져서 탄핵이 됐는데 탄핵했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됐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왜 내가 혈압이 높은 분들 보지 말라는데 이해가 되죠? 네. 이거 들으면서 출근한 분들 여러 명 죽을 뻔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네. 자, 계속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것을 말 뜻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가지고 예? 국정 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는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예?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를 해놓고 빨리 끝나라고 얘기하는 게 오만방자한 거래.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적반하장이죠. 미친 짓을 한 건 박근혜야. 그죠? 박근혜 최순실이 미친 짓거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지금 탄핵이 됐는데 이걸 국민들어 오만방자하다? 탄핵을 빨리 인용하라는 국민들더러 오만방자하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헌법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빠르면 1월 말 안에도 탄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 법조계 아니야?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구더러 오만방자하다고 지랄을 떨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공백이 예. 철회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이게 빨리 이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가지고 국정마비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빨리 국정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아니 국정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는 사람들이 이런 허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습니까?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이래요. 예.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느니.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국정 공백이 탄핵을 해서 생긴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국정 공백 아니었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사실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남북의 평화 모드가 깨어졌고 경제 파탄, 외교 파탄, 국정 파탄, 국민의 행정안전 파탄. 그러다 박근혜가 탄핵되니까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국정 공백을 끝내라는 거는 박근혜 시대를 끝내라는 거 아니야.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국정 공백을 4년 동안 끌어와서 우리가 지금 탄핵으로 직무 정지를 시켰잖아. 그런데 박근혜가 직무할 동안은 국정 공백이 없었다는 거야? 아, 그럼 얘네들이 생각하는 국정은 뭔데?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에 들락거리는 거 그게 국정이야? 이게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미쳐도 작작 미쳐야 될 거 아니야. 탄핵이 지금 네. 터무니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뭐 박범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그래서 국정 마비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하시는 건 좀 과한 주장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있게 한 것은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한 증언들도 나오고 증거들도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에서 엄연히 탄핵 표결이 붙여져서 탄핵 절차를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예. 검찰의 이 수사를 과신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 희한한 게 검찰의 그 수사 브리핑을 언론이 보도하면은 그걸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르기만 하고 텔레비에서 한번 찍기만 찍으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나중에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런 무죄 추정을 예? 사실상 없애버리는 이런 위헌적인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포 관행. 예. 자, 여러분. 이제까지 그 피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를 공개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손석희 고소당했다.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예. 손석희가 고소당했다. 이거는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지. 그게 검찰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 막 떠들고 보도했잖아. 무슨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그러니까 박근혜 그 딸랑이들이 죄 없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다. 그럼 고발했다는 이유만 갖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지랄 했잖아. 이게 뭐냐? 피의 사실. 근데 이건 아직 피의 사실도 아니야. 그러면 피의 사실이란 건 뭐냐면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고 있는 얘가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의심되고 있는 내용. 이게 피의 사실이야. 그런데 이 피의 사실도 원래 공개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까지 박근혜와 그 일당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뭐야? 죄 없는 국민들을, 나중에 무죄 받은 사람들을 피의 사실을 다 공표했잖아. 이제까지 지네들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를 똑같이 하니까 팔팔 뛰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건 위헌이래.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제까지 지가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지가 했던 대로 한다는데 지랄하냐고. 이러한 언론의 이런 검찰 추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 손 변호사님, 검찰을 믿고선 지금 수사를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기 검찰을 때문에 믿지 말래. 공소장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나요? 대한민국 검찰총장 누가 임명해요? 박근혜가 임명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어디 소속일까요? 예, 검찰이 국회 소속일까요? 아니면 재판부, 법원 소속일까요? 대통령 밑에 정부 소속일까요? 검찰이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죠? 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중에 어디? 법무부. 행정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재정경제부, 뭐 미래창조과학부, 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런 식으로 부가 많자. 보건복지부, 여성부 이랬을 때 해양수사부 등등 있어요. 자, 그중에 검찰은 장관들 중에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그 검찰청 밑에 이제 각 무슨 지방검사장들이 있어. 지검, 지방검찰. 그러면 각 중앙지검, 전국의 중앙에 있는 중앙지방검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경찰청장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서 유지되는 조직인데,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누구를 믿지 말래? 검찰을 믿지 말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박근혜 행정부를 믿지 말란 얘기예요. 슬슬 다 불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대통령 대리인이 나와서 지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야.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근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박근혜 역할에 검찰의 지휘 감독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검찰을 믿지 말라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대리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과연 박근혜를 대리하러 나온 건가요? 아니면 박근혜를 등신 만들려고 나온 걸까요? 예?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어허. 검찰의 수사 자료라는 거는 예?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제가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예?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불렸냐면 검찰이 밀실에서 의견을 적은 것일 뿐이다. 예. 검찰이 밀실에서 의견을 적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을 밀실이라고
검찰청을, 대한민국 검찰청을 밀실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예. 예. 정말 엄청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헌법재판소 중심주의, 이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중심의 사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손 변호사님, 제 그런데 얘기도 조금만 그렇게 들어보세요.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뭐냐면 지금 검찰 말을 듣고 국회나 국민들이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반인이 국가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믿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지금 검찰이 박근혜 수사하고 있어요? 박근혜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냐고. 중단됐잖아. 그죠? 일단 이 검찰청장도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인데, 검찰의 수사는 중단됐죠.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특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특검 누가 임명했어요? 특검 누가 임명했어요? 박근혜죠. 예.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밀실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 욕을 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이 안 깼을까요? 점점 더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기밀 자료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연설문 고치고 했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국민 분노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검찰이 이랬다는? 뭔가를 해서 검찰만 믿고 거기에 뭐 속아서 이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의 그 밀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또 말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김현정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박근혜가 인정한 부분이다. 그랬잖아. 박근혜가 10월 26일인가 5일인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가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뭐 연설문을 봐주기도 했다. 인정을 했던 얘기야.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검찰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아니 이미 밝혀지고 박근혜가 인정한 부분을 검찰이 나중에 수사하다 특검으로 넘어간 건데 도대체 검찰이 언제 선동했다는 건데? 어? 지금 이제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차근차근 이 사실이 심리가 되면서 예? 법에 따른 심리가 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도됐던 사실과는 다른 것도 많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뭐? 헌법재판소 결과를 잘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이고 이제 이 중간에 서 있는 균형 있는 그런 보도를 해주셔야 되죠. 언론이 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일방적인 그 대변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 그 살아있는 동영상을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쭉 보십시오. 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여태까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건지 아니면 편향적으로 앵무새처럼 한쪽 사실만 대변한 건지 한쪽 입장만 대변한 건지 그 직접 보시면 다 알게 되십니다. 네. 동영상을 뭐? 가서 좀 기자님도 한번 직접 보세요. 어떤 확인해라라는 게 지금 대통령 측 대변인의 말씀. 근데 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입장 수용하고요. 박범계 의원께 그 뒷부분에서 답변을 제가 좀 듣도록 하고 네. 실은 결론 내리려면은 2월에도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총 15명. 헌재가 네. 그중에 8명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지금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가 되면 훨씬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 끄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예. 만들어낸 그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와 프레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 네 대응하기 생각이고. 위해서는 예. 헌법재판소 중심주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지금 증거조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돼가지고 그 신청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왜 그걸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대단히 중요한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열심히 업무를 봤다는 증거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문제의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 행적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2번에 걸쳐서 제출된 자료가 앞뒤도 안 맞고
즉 행정을 주장하지 말고 주장의 근거를 대라.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서가 오고 간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대라. 증거는 안 나왔어요. 일방적인 주장만 나왔어. 열심히 일했다고. 그럼 일이 뭐냔 말이야. 근데 그 일이 뭔지는 지금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어떤 실체적 진실인데? 최순실 고영태가 바람폈다 이거? 어? 최순실 고영태가 불륜관계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친구가 20살 연하 남자랑 불륜관계였다. 그게 무슨 실체적 진실이냐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증인들을 불러놓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관계 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헌재에서 그만하라고, 중요한 질문만 하라고, 그리고 시켰는데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야. 관련 자료 좀, 기사 좀 갖고 오시고요. 우리 쪽에서 증거 신청만 하면 전부 다 그게 시간 끌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자, 자기네 쪽에서 증인 신청을 하면 이게 왜 다 불륜이고 로맨스냐? 아니, 김기춘이를 불렀잖아.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아프다고 안 나왔잖아. 근데 김기춘을 다음에 또 부를 거라고. 안 나온다니까 말하라. 꼭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나오겠다는 애를 계속 증인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끌고 있는 거지. 아니야? 얘네들은요, 기본적인, 다들 약들을 하는 것 같아.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저주경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야당에서는 말합니다. 그걸 또 뭐 한 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와장창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건 시간 끌기 전술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일시에 제출됐고, 지금 또 어저께 그 김수현 씨라는 분에 의해서 예. 녹음된 2200개의 녹음 파일이 또 수사 기록에서 또 현출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또 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라는 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간행한 다음에 예.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송 보면 변호사님.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그냥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지. 송 변호사님. 자기도 알아.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네. 부득이하게 좀 끊습니다. 네, 송 변호사님. 네, 네.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다 끝난 후에 탄핵해야 된다가 아니고, 탄핵 심판은 그 공직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장기간 한 다음에 다 매듭이 난 다음에 이건 심판 갔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기자님처럼 말씀하시면은 예.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제대로 된 그 확실하게 그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정치적 탄핵부터 간행해 놓고 그건 이렇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특검을 통해서 자료를 맞춰가지고 하면 예. 이거야말로 위헌이에요. 우리나라에. 자, 여러분. 박근혜가 최순실을 뭐라 그랬죠? 무엇보다 그 유명한 말, 섀도우 캐비넷 들어봤죠? 아니, 키친 캐비넷. 박근혜가 주장한 게 뭐야? 키친 캐비넷. 박근혜 대리인단이 불과 한 달 전에 얘기한 게 키친 캐비넷이라는 단어였어. 그래서 그 대통령이 격이 없이 만나는 사이다. 최순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키친 캐비넷이라고. 그지?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국민 담화문에서 자기가 최순실한테 의존했다. 그리고 최순실한테 연설문도 보여주고 그랬다. 의견을 들었다. 분명히 자백을 했어. 이거는 그냥 뭐 검찰에서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박근혜가 지가 스스로 대국민 담화로 인정한 부분이야.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잘못을 인정도 했어. 시인도 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사과도 했잖아. 그지? 아니야? 그러면서 특검 조사나 검찰 조사 다 받겠다 라고 불과 2달 전에만 해도 지 입으로 그랬잖아.
근데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이고 선동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어? 무슨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야. 솔직히 야당은 탄핵 안 하려고 버텼잖아. 자,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탄핵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더민주야 아니면 종편이야? 종편이죠. 기억나지? 더민주가 가장 늦게 움직였어.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한 건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이야. 그지? 두 번째로 탄핵을 얘기한 게 누가? 새누리당이야. 지금은 사라진. 새누리당에서 종편을 먼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근혜가 차라리 탄핵시켜라. 기억 안 나? 차라리 탄핵시켜라 그랬잖아. 그래도 더민주가 탄핵 말고 하야로 가자. 심지어 문재인이가 나중에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뒤를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그러고 설득하고 있는데 뭐라 했어? 차라리 탄핵하라고 청와대에서 지랄했잖아.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되니까 탄핵 소추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지 야당이 지금 탄핵한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것들이 지금 얘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도 잊고 있었잖아. 그동안에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잊고 있다는 걸 얘네가 노리는 거야. 그래서 지네들이 막 이제 돌린 거야. 막 돌려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막 썰을 풀면 통할 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야? 망치 부인이야. 나 천안함 사건 때부터 천안함 사건 끝날 때까지 날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걔네들의 거짓말이 뭔지 밝혀낸 사람이야. 어? 대한민국에는 이제 망치 부인이 있어. 망치 부인이 하는 일이 뭐야? 살림을 잘하나 뭐 잘하는 게 특별히 없어. 뭐 건강해서 운동을 다니면서 뭐 관광을 다니는 것도 못하고 오로지 뉴스 보고 그거 마음에 딱 품어놨다가 시청자들한테 꼬발리는 거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망치 부인인데 어디서 이런 잡소리를 하냐고. 옛날처럼 니네들끼리 막 돌려가지고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던 시절에는 통했겠지.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 어? 망치 부인 하루에 24번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 아, 나 이거 진짜. 탄핵 재판 제도라는 거는 미국처럼 정치적 제도가 아니고 예. 사법적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탄핵소추위원들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신다는 그 거죠? 얘기죠. 그건 그쪽 그 얘기다.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법조계가 아니야. 추가 증인 신청을 또 할 생각도 있어요. 저는 뭐 동조하는 건 아니고요. 반론을 한 겁니다. 추가 증인 신청 또 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 재판을 하다가 보면 또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그걸 추가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그런 말을 왜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재판을 하다 보면 그렇죠. 무슨 일이 지금 고영태 증인 안 왔잖아요. 예. 고영태 증인이 와서 증인신문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이 경천 동지하고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해 그 증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관련된 인물들이 현출이 되면 그 사람들도 불러서 신문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이 예. 알아야죠. 그거 왜 알겠습니다. 증인신문을 하라니 말하니 이렇게 미리 하면 안 된다니 그런 예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 자, 지금 얘네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고영태 얘기야. 며칠 전부터 고영태한테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영태를 자꾸만 헌재로 부르는데 고영태가 안 나간다 그랬대. 근데 이상하더라고. 아니 왜 쟤는 헌재가 부르는 건 안 나갈까? 근데 보니까 특검하고는 계속 얘기를 주고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최순실이가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면서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들을 또는 이 혐의 사실들을 전부 다 이 특검에다 알려준 거야. 그러면 특검이 얘기를 듣고 그에 관계된 증거들을 모은 거야. 그래서 고영태랑 노승일한테 증거들을 다 모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고영태라는 그 혐의를 알려준 사람이 폐륜하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고영태를 헌재로 불러갖고 너 최순실이랑 바람 폈지.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몇 번 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영태라는 그 애가 주장한 내용들 그 증거는 전부 다 가치가 없는 걸로 만들려고.
그래서 최순실하고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로부터 막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실패했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해서 고영태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특검이 고영태의 주장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특검이 고영태의 주장을 얘기했냐고. 이제까지 특검이 고영태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발표한 건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잘 생각해봐. 특검은 고영태가 얘기한 것만 제시하지 않았어요. 특검은 고영태 얘기를 듣고 그와 관계된 증거를 모았을 뿐이야. 그죠? 증거를 모았고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장시호의 자백, 그 다음에 안종범 수첩. 그지? 한마디로 고영태는 특검에게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야. 특검에 찾아가서 왜 그 최순실의 이복 형제, 이복 오빠, 배다른 오빠도 가서 얘기하듯이 고영태도 의견을 준 한 사람에 불과해. 어? 그런데 지금 마치 특검이 고영태 말만 따라가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고영태를 헌재로 불러서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 관계를 밝히겠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사랑과 전쟁 찍어? 어? 이게 지금 사랑과 전쟁 드라마 막장 드라마냐고. 이거는 지금 고영태하고 불륜을 했다고 니들이 주장하는 최순실에게 모든 전권을 주고 그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떠발떠발했던 박근혜를 탄핵하는 문제야. 최순실이 얼마나 개막장인지를 증명하는 거 필요 없다고. 우리 알아. 막장 여자인 거 알아. 막장의 하수인이 박근혜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를 분노시키는 거잖아. 적어도 국민에 대한 눈꽃만큼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 최순실 나쁜 년이고 고영태 나쁜 놈인 거 안다고. 그 나쁜 년놈들이 무슨 바람을 피웠건 불륜을 했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그런 최순실 따라지를 했다는, 딸랑이를 했다는 박근혜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 너는 지금 박근혜 대리인이야. 미친 것들 아니야. 재판을 아직 해보고 있는데. 헌재가 이 증인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는 겁니까, 여전히? 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걸 하겠다고 무슨 지금 우리가 무슨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있고 뭐 심지어는 또 그걸 뭐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건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 재판부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우리가 무슨 불공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서 최후 변론 하실 수도 있나요? 아,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이 정한 권리인데, 최후 진술은 법이 정한 권리인데, 예. 그걸 하고 말고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지. 그걸 뭐 언론에서 하지 말라 그런다고 뭐 못하고 그런 겁니까? 지금 법에서 2월 정해져 있는 22일까지 5번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택해서 그럼 대통령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것도 최후 아닙니까? 변론이라는 거는, 예.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어느 사건이든 어느 국민이든 어느 피고인이든 재판의 맨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에 나와서 하는 게 최후 진술이에요. 근데 왜 재판 중간에 나오라 그럽니까? 재판 중간에 나와서 하는 거는 증인이에요, 증인. 22일이 왜 다 당사자를 증인으로 전락시킵니까? 끝나고 당사자는 당사자지. 22일 변론 기일 다 끝나고 나서 그럼 언제쯤 출석해서 최후 변론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단을 해요? 재판이 예단을 언제 못하-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증인 신문하기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이 왜 질문을 재판 끝날을 왜 예. 예측을 하라 그럽니까? 제가 이 우리가 질문을 전쟁이도 드리는 아닌데. 이유는 이제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 신청을 해놓고 네. 날짜를 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좀 미루다 보면 이게 고의지연이라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재판부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죠. 지금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후 진술 권한을 그럼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 날짜 그건 시한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짜 그건 시한이라도 본인이 끌지 않고 뭐 분명하게 입장을 좀 국민의 밝혀주실 수 권한인데 있는데요. 그건. 알겠습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피고의 그건 권한 아닙니까? 권한, 헌법과 지금- 법률이 부여한 권한인데 그걸 예. 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지금으로 자, 누구나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봐서 알아. 재판을 받아봐서 알아요. 이게 이 피고가 내가 언제까지 재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재판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재판의 일정은 판사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더 있다. 심리를 더 하고 싶다. 그래도 지네들끼리 그냥 종결해버려. 그리고 검찰 구형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검찰이 쫄래쫄래 뭐 징역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주장을 해. 그러면 최후 진술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무 준비 없이 일어나서 최후 진술해야 돼. 국민은 누구나? 야, 나한테는 그런 기회 안 주고 지금 개막장 박근혜한테만 주는 권리가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야?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똑같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지금 박근혜만 깽판 치면서 무려 10몇 번의 심리를 하고도 시간을 더 끌겠다니. 이게 웬 개소리야. 내가 국정원하고 내가 재판을 시작을 했어. 국정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어. 내가 요구하는 심리 하나도 안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그냥 니네들끼리 접었잖아. 어디다 대고 지금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란 개소리를 해. 는 나가서 최후 변론 하실 가능성이 크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세요. 그걸 왜 그렇게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단하세요. 그건 뭐 아직 의논한 일도 없고 예. 대통령한테 물어본 일도 없고 의논한 일도 없어요. 그건 자꾸 이렇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증인신문 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도 산적한 과제가 천지고 지금 그 녹취록 2200개 읽어보려면요. 지금 예. 머리가 아픈 지경입니다. 아플 지경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꾸 그 얘기를 왜 아유,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저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요. 국민들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 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다가 이정희 재판관 임기 끝납니다. 3월 13일에. 그러면 공석 2자리 됩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건가 할 수 없는가? 야당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요. 예. 그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 또는 지명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허. 이 야당 분들은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는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 어디서 건방지게 재판관을 임명하냐.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고 예? 또 특검 연장은 해주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똑같은 한 사람의 권한인데 어떤 거는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거는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편할 때는 예. 황교안 권한 대행을 예.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의 권한 특검 기한 연장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권한을 연장해달라.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가서는 재판관 임명할 때는 하지 마라. 예. 하면 안 된다.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이 부분 박범계 의원한테 그대로 제가 질문 드려보죠. 손범규 변호사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전화를 끊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 먼저 만났습니다. 예, 탄핵.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검 연장은 황교안대로 하라고 그러고, 저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황교안대로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당이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뒤에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딱 지 수준에 맞는 대리인을 데려오다 보니까 이 시장 장기판 내에서 장기두뇌 같은 애를 데려온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건 왜일까? 지금 말이 맞는 것 같잖아. 그치? 다 맞아 보이잖아. 그리고 특검 연장도 대통령이 한다? 그것도 맞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하고 사법부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삼권 분립 체제잖아요.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또 이 입법부하고 사법부도 서로 견제하면서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대통령 제도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에는 뭐가 있어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또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들어봤죠? 큰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묶어서 정부라고 그래. 근데 작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 정부라고 그래. 그거 알죠? 몰랐어요? 외우세요. 정부의 의미가 큰 의미의 정부가 있고 작은 의미의 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큰 의미의 정부라는 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를 다 묶어서 큰 의미의 정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국가 원수는 그 큰 의미의 세 가지를 다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이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의미로서의 정부는 행정부를 얘기해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 이 대통령으로서 그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국무회의에 관계되어 있는 청들, 이런 임명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 중앙 공무원들, 정부 종합청사 공무원들에게 일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밖에 국군 통수권 같은 게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국가 원수로서 자, 그럼 헌법재판관은 누구냐? 헌법재판관은 이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셋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각 부처 간에,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서로 지금처럼 싸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상위 기관을 두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을 내서 9명의 헌법재판관을 꾸며놓고 그 헌법재판관에서 서로 조정하게 하는 역할,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 그럼 이게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 거야? 국가 원수가 임명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헌법재판관은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호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뽑힌 사람에게 그냥 국가 원수로서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는 거야. 그러면 행정부의 3명은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나 입법부의 3명, 사법부의 3명을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그냥 임명장만 주는 것 뿐이야. 그런데 이 임명장을 주는 거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근데 지금 얘가 주장하는 건 황교안더러 일개 총리야.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일 뿐인 총리한테 국가 원수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그래, 왜 특검은 연장을 황교안더러 해라 그러고 헌법재판관은 안 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헌법재판관, 전직 재판관도 나와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마치 그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 권한대행이. 그 말은 헌법재판관 자체를 고르라는 말이 아니야. 헌법재판관의 그 원칙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형식적인 임명장만 주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쟤네들이 하겠다는 건 지네가 헌법재판관을 고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임명장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입법부에서 추천하는 목,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목,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몫에 따라서 사람이 정해지면 임명장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지네더러, 아니 지금 황교안이가 몇 달짜리야? 길어야 2-3달짜리야. 길어야 2-3달짜리 권한대행이 5년 임기 행정부 헌법재판관을 지가 고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특검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이 특검을 연장하는 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검찰 수사의 부분은 행정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특검 연장은. 그런데 해야 될 일인 특검 연장은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헌법재판관만 고르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이 꼬인 거 아니야.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네가 법조인이야? 변호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박범계 의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의원 이어서 만나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탄핵 기각설 솔솔 퍼집니다. 진짜 그럴 수 네네. 있다고 일단 판단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손범규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의 얘기에 의해서 분명해졌는데요. 예. 대통령을 도우려 나왔는지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끔 도와주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찌됐든 오늘 저 얘기의 전반을 들어보니까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이 있고 예. 추가 증인 많이 신청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행사하겠다. 그 기일이 잡히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결국은 2월을 넘겨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를 넘겨서 일단은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어떤 계획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밝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는 말합니다. 아니 왜 탄핵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빨리 끝내라고 자꾸 이걸 주장을 하는가 야권에서는 국회에서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고 증인이 더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가? 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 손범규 변호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 예. 탄핵 심판이라는 즉 헌법 재판의 특수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형사 재판을 분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엄연히 지금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그래서 국정농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가리는 예.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피청구인에 대한 일종의 파면 절차에 가까운 그러한 재판이지 어떤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9달 가까이 10몇 차에 이르는 어떤 변론과 수많은 증인들을 증인심을 했고 예.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예. 본인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수만 페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별거 일주일에 다 아닙니다, 수만 보세요? 페이지. 저도 판사할 때 예.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또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 아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엄청 두꺼운 수사 기록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꺼운, 그러니까 아주 단일 사건 하나에도 이렇게 두꺼워.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야. 굉장히 두꺼운 건데, 이런 것 좀 껌이야. 왜냐? 글씨가 별로 없어. 예. 이게 보통 한 글자가 거의 한 글자가 5mm 정도 돼. 한 5mm 정도 크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몇 자 안 돼요. 예. 한 페이지에 몇 자 안 되고 형식적인 내용들이 아래 위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눈으로 쓱쓱 보고 지나가면 몇 초면 봐, 한 페이지를. 내가 검찰에 가서 맨날 조서 쓰고 내가 쓴 조서에 대해서 맞냐 물어보면 맞다 그리고 확인하고 도장 찍어봐서 알아. 금방금방 해. 근데 얘는 이제 보니까 좀 변호사로서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모른 거고 이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십만 페이지를 빨리빨리 봤다. 다 그렇게 한다. 왜? 판사 하나가 한 사건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수십만 페이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지금 수만 페이지를 내서 헌법재판관들이 힘들겠지. 9명이 나눠보면 금방 본다고.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하셨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녹음 파일이 어제만 해도 또 수만 개가 얼마요? 몇 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거 보려면 또다시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압박하지 말아라. 아니 탄핵소추인인 국회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78%,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빨리 조기에 국정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염원이 높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권리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농단을 다시 국정 정상화로 돌려놓는 헌법을 정상화, 헌법 질서를 정상화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 사회는 폭이 깊고 광범위합니다. 어느 하나만 채택을 하더라도 예. 탄핵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손봉규 변호사는 앞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국정 마비 사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심판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국정 마비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터무니없게 탄핵을 요구해서 그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 아니냐. 야당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정 마비 운운하는 자격이 없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국회가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엄청난 그러한 결의를 했겠습니까? 의결을 했겠습니까? 엄연히 서울중앙지검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예. 수사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임명을 안정범, 대통령이 했잖아. 정호성 같은 사람들을 다 대통령과 공범자로서 기소를 했고요. 그 뒤에 국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여당을 포함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고 10몇 차에 걸친 증인신문과 여러 증거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그것을 심지어 오만방자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예. 이렇게 국가기관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금 언론조차도 지금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편향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앵무새처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을 오히려 흠집을 내고 탄핵을 조기에 만들게 하는 그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대통령 엑스맨 되는 꼴이라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못 믿겠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검찰 못 믿겠다. 박근혜를 못 믿는 일부 거야. 언론은 앵무새처럼 일부 언론은 못 믿겠다. 예. 국회는 오만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 제가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번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과연 이분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대로 정말 이성을 갖고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이 안 될 때 비문이라고 하는데 예. 변호가 안 될 때는 비변입니다. 비변을 지금 듣는 예.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되고 그냥 감정을 전혀 여과 없이 우리 김현정 뉴스에서 여과 없이 이렇게 뱉어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더 여쭙죠. 여하튼 이렇게 가다가 3월 13일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건데 이 공석을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대신해서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야당은 이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안 앞서 되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측은 말합니다. 아니 황교안 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똑같은 논리로 특검 연장을 결정할 권리도 황 총리한테는 없는 거다. 주장이 모순되다. 일베를 포함해서 많은 극우 여러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못한다. 그러나 특검 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해야 된다. 이것이 모순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임명행위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권한대행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얘기 나왔죠? 예. 그러나 특검 연장은 행정부의 수반, 즉 평상시에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마땅히 행정수반으로서 그 직무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논리상의 합의가 없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대면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9일로 잡혀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는 특검이 신의를 위반했다. 비공개 원칙을 깨고 9일이라는 날짜를 흘렸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아니 말씀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 거 하니?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제가 특검법안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국정농단의 원인은 비선 실세에 의해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즉 투명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수사도 사실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검이 대국민 보고조항을 뒀고,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예.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심지어 삼아서 예. 지금 대면조사 오늘로 예정돼 있는데 안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예. 지금 2월 초인데 예. 2월 초 중순에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은 듣지 않기 위해서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대면조사 하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방어 논리가 궁색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탄핵을 면하기 위한 경우 대면조사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죠. 아침에 이 부분을 듣는데, 예. 아침에 이 부분을 듣는데, 와, 레인보우 폭발할 뻔했어. 이 레인보우라는 게 뭐냐면, 이제 C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게시판이에요. 의견 게시판. 근데 내가 의견을 내고, 내 의견을 이제 낸 다음에 내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음 페이지야.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딱 올린 다음에 보면 이미 내 의견이 다음 페이지로 가 있어. 그 찰나에 엄청 많은 글이 올라와 버리는 거야. 와, 진짜 열폭해가지고 국민들의 욕을 쌍욕을, 아침부터 정상이 나고만 인터뷰합시다. 예. 이병진 빨갱이들 대낮부터 정치로 떠들고 있노.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아침부터 국민들이 엄청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잠깐 정치줄 놓을 뻔했어. 야, 하늘이 아주 그냥 노래지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품고, 오늘 이 화를 품고 그냥 잠자리에 들면 죽을 것 같더라고. 밤에 이렇게 돌연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 방송을 해서 확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내가.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손범규 덕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망치분 방송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 하마터면 이걸로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저 인터뷰 도중에 사람들이 손범규가 누구지 다 검색을 한 거야. 그래갖고 검색어 1위 했잖아. 예. 검색어 1위 했어, 손범규가. 나는 지난번 서석구도 그렇고, 지난번에 서석구도 그렇고, 손범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얘가 박근혜 편 맞나? 얘 진짜 박근혜 편이 맞나? 사실은, 그때 박근혜 편이 분명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이명박 때 이제 김대중을 공격하겠다고, 노무현을 공격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다 돈 퍼준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이러면서 불법 자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또 갖고 왔잖아. 그래갖고, 그래? 내가 몰랐어. 우리 한번 읽어볼래, 같이? 그리고 쭉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판결문 내용이 뭐냐. 이 돈은 현대 정몽원이가 북한에다가 자기가 독점적인 개발권을 얻기 위해서 뇌물로 준 돈이기 때문에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하고 무관한 돈이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너 이거 읽어봤냐? 그래서 내가 단어 뜻을 설명하면서 풀이해줬잖아. 그리고 그 후로 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날 밤 제거됐나봐. 그게 이제 걔네들의 수준이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NLL에 대한 논쟁을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망치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NLL에 대한 헛소리를 하고 있대. 그러면서 증거 자료다! 그러면서 딱 갖고 왔어. 그게 뭐였냐면, 노태우 때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를 합의를 해요. 정홍원 총리하고 이제 그쪽 북한에 누구하고 해갖고, 정원식이었나? 하여튼 누가 이렇게 2명의 총리가 나가서
남쪽 총리, 북쪽의 대표가 합쳐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어.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야. 근데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덧붙이는 그 종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세부사항으로 거기 뭐가 나오냐면 노태우 정부가 인정을 한 거야. 노태우가 뭐라고? NLL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지금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 이게 박정희 때 한번 약속했던 내용인데 노태우가 다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북 기본합의서 부칙에 보니까 그 NLL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지금 즉시 남북이 재논의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 노태우가 그걸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 갖고 온 애한테 너 이거 알고 갖고 왔냐? 그 뒤로도 다시는 걔를 못 만났어. 그거 갖고 온 애도 그 뒤로는 못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반론을 한답시고 들고 다니는 게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 그래서 나온 말이 박적박이야.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근혜의 오늘은 박근혜의 과거로 다 비판이 가능하다. 그게 박적박이잖아.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손범규가 뭐라 그러냐. 지금 자기네들이 심도 있는 증인들을 신문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이들은 심도 있는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지. 자, 오늘자 기사예요? 그죠? 오늘 11시에 나온 기사야. 이러려고 증인 신청? 대통령 대리인 횡설수설에 재판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증인을 불러놓고 대리인단이 질문한다고 횡설수설을 하는 거야. 지금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냐. 이제 조성민을 불렀대. 조성민을 불러놓고 중복되고 반복되고 불리한 질문만 계속 이어가니까 헌법재판관이 왜 묻는 거냐.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법정 드라마를 보면 재판관이 그 검사나 변호의사의 질문에 대해서 중간에 끊어요. 재판에 관계된 얘기만 물어라.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놓고 정작 증인 신문에는 필요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을 물어봐서 헌법재판소에 지적을 받았다. 이래놓고 또 그러겠지. 헌재가 편향적이다. 야! 이것들이 진짜! 강일원 재판관은 왜 묻는지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인 질문이나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핵심으로 들어가 달라. 상식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해라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9일 오전에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조성민 전 더 블루케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상용 변호사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월급 등 조 전 대표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 물어봤다. 여러 차례 월급을 물어봤으면 1월달 월급은 얼마죠? 2월달 월급은 얼마죠? 3월달 월급은 얼마죠? 이따위로 했다는 얘기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예. 반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월급 등 조 전 대표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심도 깊은 증인 신문이래 이게. 이러려고 지금 증인을 신청한 거야. 이에 이정미 재판관이 이미 답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심지어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는 거야. 이미 대답한 부분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다.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장시간 신문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지적했다. 지금 이것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리인단이 지금 증인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게 몇 월 달에 얼마 받았죠? 몇 월 달에 얼마 받았죠?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야. 예. 대답한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게 미친 거지 뭐냐고. 이 변호사는 조 전 대표와 관계없는 K스포츠재단의 정관을 묻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이 WK 대표에게 왜 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묻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 변호사는 K스포츠 재단과 WK의 설립 취지에 동감해서 입사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전 대표는 입사 배경은 서두에 말씀드렸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정미 재판관은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다.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박 대통령 쪽은 조 전 대표가 알 수 없는 내용도 무리하게 질문했다. 이 변호사는 강사민 K스포츠재단 차장은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라고 하자 이정미 재판관이 증인이 강사민 씨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막았다. 아무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야. 그런데도 약속한 30분을 지나 1시간을 넘게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강일원 재판관이 나섰다. 강 재판관은 왜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느냐며 왜 묻는지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된다. 대부분 상식적인 질문이나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핵심으로 들어가 달라. 불편한 게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리한 답변이 나오는데도 이 변호사가 그랜드 레저 코리아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WK의 용역 계약에 대해 계속 묻자 강 재판관은 불리하다고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 변호사 이 변호사가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 질문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수사 기록이야.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이 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냐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자기네들이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그걸 들고 와서 질문을 하니까 이러면 지금 증거 채택에 부동의, 너네가 동의를 안 했잖아. 그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오히려 피청구인, 즉 그 누구에게 박근혜에게 불리한, 박근혜의 이익에 반하는, 박근혜 이익에 반대되는 내용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박근혜의 적은 대리인단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 기사 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지금 박근혜를 박근혜에게 불리한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왔고 줄줄 읽고 있는 거야 지금. 대리인이 내가 볼 땐 혹시 명바타? 대리인이 명바타? 아니 사실 그 박근혜가 이게 박근혜가 사실 검찰도 임명했고 특검도 임명했잖아. 근데 지금 검찰하고 특검이 막 수사하는 거잖아. 근데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대리인을 골랐잖아. 근데 자기가 고른 대리인이 박근혜한테 불리한 얘기를 지금 법정에서 줄줄 읽고 있는 거야. 아, 혹시 이거 자해 전술? 그래서 막 불쌍한 척 국민의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뭐 그런 거야? 아니면 코미디야. 아, 이거 재판 끝난 다음에 변론 못하게 생겼으니까 개그맨으로 전업하려고? 뭐 예능이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서 밑밥 가는 거야 지금? 아, 너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예. 자, 강일원 재판관이 왜 대통령 쪽을 3번 꾸짖었나? 여러분 근데 알아두세요. 이 재판관이 지금 대통령 쪽을 꾸짖었다고 하여 이 재판관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 재판을 여러 차례 재판에 서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때 가령 이제 나를 고소한 사람하고 내가 이제 재판을 받아. 근데 나한테 막 엄하게 묻는 게 아니라 나를 고소한 사람한테 엄하게 묻는 거 있잖아. 그렇게 엄하게 묻는 게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거래. 예. 그러니까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그 대통령 쪽을 3번 꾸짖는 건 똑바로 하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변론하라는 얘기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지금 이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을 3번 꾸짖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똑바로 하라는 거야. 왜? 그게 재판관의 그 임무래. 변호인이 제대로 변호하라고 그러고 검찰더러 똑바로 기소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재판관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방청객들은 재판관이 누구를 꾸짖으면 아 이게 우리 편에게 도움이 되나 보다.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기각편이네. 기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호인더러 네가 지금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우리 편이라서 막 쟤를 꾸짖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대통령을 변호하러 나왔으니까 대통령 변호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 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 편이라서가 아니야. 내 말은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뜻이야. 지금 어느 입장도 아니라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을 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되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대라. 합리적이고 상식적 근거를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번 야단을 쳤기 때문에 아 지금 탄핵이 결정됐나 보다. 김치국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꿀잼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예. 자, 여러분. 업들은 다 하셨나요? 지금 시청자가 6,300명이 넘어가고 6,600명이 넘어갔는데 왜 업은 4,100명밖에 안 했을까요? 2,000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있네요. 빨리빨리 업들 해주세요. 자, 왜 대통령에게 불리한 신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시간을 끈다는 지적도 했다. 자, 이게 핵심이야. 지금 재판부는 그 박근혜에게 불리하지 않은 걸 물어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게 탄핵이 될 건가 보다라고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말고 이 탄핵 기각의 분명한 사유를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우리 편이라서 그 대리인단의 대통령 대리인단을 꾸짖은 게 아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상용 변호사 질문에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정적이 흘렀다. 증인으로 나온 조성민 WK 대표는 황당한 표정으로 쉽게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 잠깐 WK 급여는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물어본 거야. WK의 직원 급여는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재판정에서 정적이 흘렀대. 자, 이러자 강일원 재판관이 끼어들었다.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갑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니까 이건 다른 말로, 직원 월급을 사장님이 카드로 주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응? 이게 지금 법인카드가 뭐 하는 거야? 직원들이 어떤 비용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게 법인카드잖아. 한마디로 우리 기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뭐 회식을 했다든가 이럴 때 쓰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긋는 거잖아. 그리고 그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중에 그 세무조사를 할 때 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돈을 벌어서 이윤을 얼만큼 받아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잡아서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게 이제 법인카드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 카드. 그런데 그 직원 월급은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따지니까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갑니까? 라고 끼어들었다는.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하니까 개소리를 해놓고 지금 심도 깊은 증인신문이 이따위야. 직원 월급을 법인카드로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월급을